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AMD 간의 합작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연기금이 지금 조용히 저점에서 이렇게 좀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데, 요 수급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외국인 연기금 등등.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니까 요 부분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별다른 호재 없이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기술주들 이제 반독점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 나오고 있고, 중국이랑은 더 이상 호전되는 거 아직 잘 안 보이고, 중국이 그냥 이제 화웨이를 공략하면서 이제 스스로 백기를 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직접 교섭하기보다는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면서, 화웨이는 이제 아예 눈밖에 났죠. 90일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안에 중국이 뭔가를 큰 선물을 갖다 줘야겠죠, 미국에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다고 하게 되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마무리되었고, 밀린 거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빠르게 회복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밀렸다 가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어제 나스닥이 좀 밀렸습니다. 기술주 이제 반도점법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인 이제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동안 강했던 것만큼 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덜 억울하죠. 우리나라만 밀린 것 같진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약합니다. 자, 한국 증시가 중요하다.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21선 한번 맞고 밀렸다 갈 거냐 아니면 올라타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밀릴 거냐, 요 차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가는 척해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요 아래서 밀리는 것보다는 횡보하던지 위에서 밀리는 게 낫죠. 2050포인트 위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 또 피곤해지니까 웬만하면은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20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삼성전자랑 AMD가 지금 지금 합작으로 뭘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화웨이를 때리면은 이걸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분별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아요. 각 분야별로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아예 통으로 여기에 이제 매출 나오는 거를 아예 그냥 넘겨도 대부분 다 커버 가능해요. 다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저렇게 올라오면서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시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대놓고 서면은 중국이 보복을 한다. 그 미친놈들이죠. 화웨이 와가지고 사드 보복 안 할 테니까, 사드 때처럼 보복 안 할 테니까 물량 되던 거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친놈들이죠.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대국이라며,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며. 네? 그럼 대국이 좀 대인배답게 얘기를 해야지. 와가지고 반협박을 한 거잖아요.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물량 넘기던 거는 그대로 똑같이 넘겨라 라고, 삼성, SK 등등등등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까지 다 똑같이 그동안 물량 되던 거 다 갖고 와라. 이제 인텔, 퀄컴 이런 브로드컴, 자일링스 이런 뿐만 아니고 ARM이랑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끊었고, 다 화웨이랑 그 거래를 끊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똥줄이 타서 왔으면은 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태도는 참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참 얄밉죠. 그러니까 속 좁은 놈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삼성이 대놓고 중국을 배척할 수는 없고 뒤에서 뭔가 다른 기업들이랑 합작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잘하고 발표를 하면 된다. 대놓고 중국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너네 노선 똑바로 해라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미국이야 우리는 우방이니까 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중국 놈들이 또 무슨 보복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말은 대국인데 하는 짓은 소인배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 AMD랑 이번에 합작 발표를 했죠. 그래서 모바일 칩셋 쪽으로 해서 기존에 뭐 ARM 쪽으로 해서 뭐 ARM IP를 기반으로 뭐 엑시노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삼성의 그 엑시노스 그 어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서 그 같은 경우는 AP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퀄컴에 비해서 많이 밀려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폰에다가 많이 제공을 했다. 그리고 고가형은 그냥 퀄컴의 스냅드래곤 가지고 많이 했죠.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한다. 안정적이고 기존부터 잘 해나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가형으로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 AMD라는 회사는 CPU 쪽에서는 인텔에 이어 2위죠. 2위고 사실 점유율 차이가 뭐 비교도 안 됐어요. AMD는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쭉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나도 한 자리 차지한다 정도는 되죠. 인텔이 뭐 아무리 제왕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도 이제 명함 정도는 내민다 정도는 되죠. 그리고 GPU 부분에서도 2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AMD 요 GPU 부분, 요 부분은 삼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5G 칩을 뭐 생산하고 뭐 해도 이 GPU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을 AMD에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큰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해소된다. 이게 제가 계속 화웨이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화웨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AMD가 화웨이랑 빠이빠이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삼성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이 잘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땐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삼성이 지금 오늘 잘해줬는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AMD는 그 비메모리 이제 팹리스 업체란 말이에요. 팹리스는 이제 공장 이런 거 없이 설계 쪽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산하는 쪽이 파운드리고 설계하는 쪽이 팹리스다라고 했는데 삼성은 이제 종합이고 삼성 하이닉스 이쪽은 종합이고 근데 설계 담당하니까 삼성이 비메모리 키우면서 파운드리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나노 공정 공개할 때 이제 인텔에서 와서 계약하고 가고 그랬잖아요. AMD 것도 그러면은 삼성이 또 파운드리 쪽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잘 해가지고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좋은 소식들을 많이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가능성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파운드리 쪽 강화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이제 뭐 GPU랑 이런 AP 쪽 강화 됐죠. 그리고 5G 쪽도 침투가 가능하고 그리고 5G 스마트폰이 지금 미국에 뭐 진출해서 잘 팔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각보다 삼성 제품 그동안 이제 중국 제품 중심으로 많이 쓰느냐고 삼성 제품이 막 밀려서 이제 판매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뭐 S1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이 지금 더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는 조금 미뤄도 되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AMD 하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은 관련된 업체들 다 같이 수혜 받는 거예요. 삼성뿐만 아니고 관련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수급이 엄청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티는 안 났어요. 그렇게 티나는 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주식 오전에 매도했던 거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늘진 않아요. 약간 늘었는데 오후에는 많이 그 매도량이 많이 늘진 않았네요.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요거를 기관이 받아갔는데 연기금에서만 2,500억 받아갔다. 연기금이 요즘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역시나 여전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선물 매도가 조금 깨름직해요. 선물 요 매도한 게 좀 청산이 나오고 콜옵션 이 매도했던 게 좀 청산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옵션 쪽은 이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중립 정도고 그리고 기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기관도 좀 봐야 되는데 기관이 오히려 또 이번에는 그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이 자꾸 하방 포지션을 보려고 해요. 기관이 하방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된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에요. 그래서 위쪽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밀어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요 선물 매도한 거를 기관이 뭐 많이 받아갔으니까 그나마 요게 좀 다행인 거고. 그래서 수급 요거 좀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뉴스 보면 외국인들이 뭐 이탈하는 MSCI 뭐 리밸런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매도 안 했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떤 식으로 증거가 되는지. 자, 제가 4월에 자 보시면은 4월에 수급을 보면 4월 1일부터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마치 이때는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4월 1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합의문 작성하는 거 아니냐. 합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은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월 초에. 그리고 나서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자꾸 실랑이를 벌인다. 2시간 실랑이 벌인다. 이건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실랑이를 벌이는 거지. 안 그러면은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실랑이 벌일 이유가 없다. 서로 이제 어떤 부분을 양보할 거냐 말 거냐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진척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나머지를 자잘한 걸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간 건 맞고요. 중국이 한 방에 뒤집기 전까지는. 그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4월 후반부터는 실방감으로 매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5월까지도 외국인 뭐 매도 나오면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뭐 한국 주식을 매도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자 코스피 주식입니다. 외국인들이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매수했던 거 있죠. 요 정도 그냥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은 순매수 보면 67억 매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매수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매도도 안 한 거고 매수도 안 한 거예요. 오늘 매도한 것까지 2천억 매도한 것까지 다 총합해서 거의 이거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67억이면은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죠. 4월부터 해가지고 1월에 매수한 거는 치지도 않은 거예요. 4월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합의 되겠네 하고 매수했던 거 있죠. 매수한 거. 이 물량 정도만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고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새롭게 뭐 우리나라 주식을 뭐 팔고 떠나고 이딴 소리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증명되잖아요. 4월 1일부터 해서 6월 4일까지. 1월에 매수한 건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4월에 초반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좋았던 거 있죠. 한 보름 정도 좋았던 거. 요거를 정리한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주식을 팔진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냥 요 구간에서 매수한 거, 요 구간에서 매수한 것만 이 구간 밀릴 때 매도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우리 지수에 부담을 주는 요소는 선물하고 옵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볼게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대. 그러면은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해서 기관이 1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다 개인이 받아갔느냐? 잘 보면은요. 금융투자가 엄청 매도를 했잖아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연기금이 있어요. 연기금이 제일 많이 샀어요. 이 기간 동안. 밀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연기금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패시브 자금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해야 되겠죠? 가치인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렇게 슬금슬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이.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성장주가 있고, 성장주 중심으로 하는 액티브 펀딩이 있고, 이제 그 가치주 중심으로 하는 패시브 펀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성장주도 일부 담았겠지만, 패시브 자금 쪽으로 해가지고, 기업은 좋은데 지수 때문에 밀렸어? 담아야지 하고 담은 거예요, 연기금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700포인트는 겨우 뭐 회복을 해줬는데, 요거 맞고 밀릴지 아니면 한번 돌파해준 다음에 뭐 지지역 테스트를 받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 뭐 만기 영향이 없으니까 여긴 수급만 볼게요. 외국인들이 이거는 매도를 하지 않았나요? 예, 매도했네요. 코스닥은 계속 매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매도량은 요건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데 코스닥이 외국인이 집중하는 쪽이 아니죠. 사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좋은 거고, 굳이 외국인이 매수 안 해도 뭐 알아서 그 개별성 움직임으로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도 연기금은 코스닥도 3,300억이나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모으고 있다. 그럼 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면은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선물 보여드릴게요.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자, 보면은 3월 두 번째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게 문제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18,613개 요렇게 매도 우위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3만 계약을 넘어가지는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매도량이 3만 계약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최근에 뭐 환매도 하고 다시 매도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외국인도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6월 중순까지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게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있고, JP모건도 있고, 모건스탠리도 있고, 메릴린치. 저희 쪽에서 자꾸 멸치라고 해서 메릴린치도 있고 많잖아요. 뭐 도이치방크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증권이 있고, 미래에셋이 있고, 뭐 NH가 있고, 뭐 대신증권도 있고, 키움도 있고, 뭐 이렇게 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국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요. 서로 이제 딱 눈치 보면서 베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런 거지, 얘네도 다 다른 애들이에요. 누구는 누구의 뒤통수를 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도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18,000개 요거는 조금 청산이 나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봐야 되는데,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 같은 경우 위에를 좀 열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위쪽을 계속 막아놓고 있다. 그래서 뭐 지수 쪽으로는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도 간단히는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콜옵션 쪽을 어디를 막았느냐 보면은 뭐 2065포인트 뭐 구간 위쪽을 막아놓고 있다. 2065 위를 막아놓고, 그럼 뭐 한 2085 정도로 돼 있는데 요 구간을 막아놓고 있다.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2090포인트 뭐 2100포인트 이렇게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밑으로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거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정도 요 정도 구간이면, 요 정도면은 누적으로 기간으로 볼게요. 자, 요 정도면은 생각에 따라서는 20억 정도잖아요.
요거는 처리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처리하고 위쪽을 열어놓고 아예 2100포인트 위쪽에 있는 요거를 콜을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요거를 양쪽을 다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046포인트 요 구간대를 막아놓고 있죠. 아예 외국인들 생각은 이거예요. 진짜 큰 악재가 나와서 2000포인트를 이탈해서 쭉 밀거나 2000포인트를 이탈해서 밀거나 아니면은 뭐 2050포인트 정도는 유지해주지 않겠냐,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2050포인트 부근에서는 뭐 급락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면은 요거는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2050포인트에서 현재는 2085포인트 정도, 2050에서 2085포인트 여기를 이제 사이에다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 아까 매도 많지 않았나요? 선물 매도한 거는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수익권이니까 급등이 나오려면은 선물이 청산되고 요 콜옵션 여기를 열어주면 그냥 급등이 나와도 된다. 요 밑에 있는 건 버리고 요걸 살리면 되는 거죠. 여기를 깡통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하고 콜옵션 쪽에 여기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만기까지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아예 위쪽으로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에요. 2100포인트 이상으로. 그게 아니고 지금 수급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2050포인트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현재 수급만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뭐 매수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수익도 많이 챙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는 좀 막혀 있다. 2050포인트 위쪽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포지션 종합은 이거는 뭐 증권사마다 대부분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확정치 아니에요. 추정치고 보통 과거에는 대신증권 쪽이 제일 대신증권 HTS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쪽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파생 쪽 중심으로 볼 때는 대신 걸 썼었고요.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파생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이랑 싸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뭐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720포인트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740포인트를 또 노려보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요즘에 2차전지 쪽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2차전지 쪽이 대형주 말고 그 ESS 그 화재 사건 그거 해결된 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고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왜냐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죠. 내일이라도 뭐 갭이 나와서 거래량이 늘어갖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34만원 한번 맞고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돌파하면 36만원, 뭐 그 다음에 위 뭐 이렇게 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뭐 중소형주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 어쨌든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쪽에는 반등이 좀 멋지게 나오고 있다. 요것도 이제 저항 부분까지 온 건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맞아요. 근데 차이점은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붙어있죠.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항에 돌파 못하고 밀리더라도 매물 소화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진 머트리얼주도 그렇고 이런 2차전지 관련주 이거는 엄청 세게 올라왔어요. 일진 머트리얼즈 세게 올라왔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줄은 것 같지만 그래도 기존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죠. 그래서 뭐 저항을 받고 한번 밀리더라도 21선이 이제 슬슬 이제 완만하게 해서 이번 주 후반 정도 꼴이 이렇게 말아 올릴 것 같죠. 차라리 뭐 34,000원 구간이든 33,500원이든 터치하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음봉으로 마감한다는 게 아니고 요런 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런 식으로 내려오고 요런 모양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모양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양봉으로 해가지고 돌파를 한다거나 뭐 갭으로 뛴다거나 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61선까지만 올라타면은 이제 안정권이 되는 거예요. 37,000원 구간 뭐 권이 될 것 같은데
요 37,000원 구간 요 구간을 회복하면은 이제 안정권이 될 수 있다. 일진모텔 요런 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관련돼서는. 에코프로 BM 안 봐드리면 또 LMF만 봤다고 속상해 하시니까. 기존에도 요거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에코프로보단 차라리 그냥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때문에 올라온 거였다면은 상장한 이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잘 간다라고 그냥 제 관점은 저라면은 이쪽으로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죠. 첨보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7만원 정도 회복되면은 가능성 있다 했는데 오늘 8만원까지 회복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뭐 양호해요.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잘 올라오고 있고 미리 올라왔죠. 얘는 기존에도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신 얘는 38,500원 여기 저항권 대부분 저항권까지 오늘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좋은데 맞고 한번 밀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해서 거래량 좋은 종목들 만약에 뭐 지지선 부근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일 좋았던 건 코스모 신소재 이쪽인 것 같은데 한 방에 그동안 좀 약해서 기업 내용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약하죠? 라고 했었는데 뭐 오늘 뭐 그냥 한 방에 16% 올라와 버렸어요. 과거 같으면은 상한가 15% 시절 같으면은 15% 이건 상한가도 넘어간 거죠. 그 당시 생각하면. 그래서 한 방에 뭐 13,000원까지 올라왔다. 거래량도 오늘 의미 있게 실어줬다라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선 올라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럼 13,000원 위야 61선 맞고 한번 이렇게 밀렸다가 21선 뭐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던지 아니면 위쪽에서 횡보하면서 올라오는 거 기다리던지 하면 되겠죠. 코스모학이랑 코스모 신소재랑 오늘 뭐 굉장히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 섹터가.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더 약하긴 한데 요 구간 이제 14,500원 요 구간에서 의미를 조금 만들려고는 하는데 이거는 16,000원까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회복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코미팜 같은 경우가 뭐 소독제 말씀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그 돼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이제 치료제를 만들겠다 뭐 해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메모리티브에서 특징 종목으로 해서 어제 소개해드리고 했었죠.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주 쪽으로도 소개해드렸어. 생각보다 이게 좀 약하네요 라고 하면서 뭐 코미녹스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동안 약했던 거를 울분을 토해내듯이 그냥 한 방에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를. 그래서 코미팜 같은 경우가 좋았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시멘트 관련주들 이런 쪽 관련주들이 브러시멘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말씀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석회 쪽으로 해가지고 이 생석회 쪽을 뭐 농가에 공급하고 뭐 이런 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석회 관련. 그래서 시멘트 쪽, 고려 시멘트, 뭐 삼표 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회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회나 이런 거는 위에 올라갔다 밀렸고 쌍용양회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은 아니었는데 뭐 약간의 뭐 강세를 장중에는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남북경협주랑도 엮이고 어쩌다 보니 남북경협주가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돼지열병이랑도 엮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급을 계속 자꾸 넣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차트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건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런 쪽을 뭐 좀 재미있게 뭐 오늘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북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해야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무슨 소세지인가 들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치료제, 백신 이런 거를 빨리 개발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 백신 쪽으로. 그래서 지금 소독제는 있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 백신 나오면은 뭐 수출도 하면 되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봐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삼성이 다 시작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한 호재고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역시 삼성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뒷작업은 굉장히 잘한다고 했죠. 뒷작업을 뒤에서 작업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 AMD 하나는 이것도 큰 건데 굉장히 큰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런 게 하나하나 계속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의 호재성 뉴스들이.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오늘 왜 그렇게 뭐 안 오르나요? 뭐 호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미리 올랐잖아요. 미리 올라서 해줄 만큼 해준 가격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오늘까지 뭐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뭐 맨날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니네 노선 똑바로 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호재를 잠재적으로 남겨두는 게 여러분 나중을 생각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전자 걱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1선 기울기 요기 완만해지고 있는데 요거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말려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만약 여기서 횡보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61선 맞고 밀려서 기다린다 해도 21선 올라오면은 만기일 이후나 뭐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올랐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호재를 지금 쌓아두고 있어요. 갤럭시 폴드도 출시 앞두고 있지, AMD 있지, 인텔 있지, 그 외에도 뭐 5G 관련 쪽 있지. 다 호재예요. 다 호재. 다 호재예요. 엑시노스 칩이 또 뭐야? 저기 아우디 A4 자동차 칩셋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지.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현재 수급 그대로면은 아주 뭐 최악은 아니다. 2050포인트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수급만 봤을 때는. 수급이 좀 더 좋아지면 아예 2100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 현재는 2050포인트 전후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옵션 만기 현재 수급만 보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자.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훅 밀려가지고 이번 달도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달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만 보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것도 좋고 만약 여기서 만기를 넘긴 다음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지수는 한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재적 호재로 남겨놓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댓글창이 있어요. 요 클릭해 갖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나는 글씨 쓰는 게 익숙치 않다, 타자 쓰는 거 느리고 피곤하다 하시는 분은 숫자 3 하나 남겨주세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뭐 전화는 다 쓰시잖아요. 010 이건 다 쓸 수 있으니까 숫자 3 하나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